그래서 우리는 인간과 조직을 학습한다는 게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과 조직을 학습한다는 것은 학문적 소양을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무슨 가방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석사학위 받았느냐 다 필요 없어요. 학문적 소양을 쌓아가는 것은 신뢰성과 타당성, 사실성, 사실부합성과 인간부합성의 조건들을 만족시켜가는 거예요. 점점. 신뢰성과 타당성은 이전에 강의를 했으니까 나중에 또 되면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많이 떠들어서 제가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삶의 의미, 이것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것은 진리의 길 위를 걷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 학문적 소양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진리의 길 위를 걷지 말라도 걸어가게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 잘못된 거짓과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력을 쌓게 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 실력은 반드시 철학적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약간의 신학적 개념도 가지고 있으면 좋다. 고대에서부터 오늘날에까지 신학적 변천 과정을 알고 철학적 변천 과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실력을 쌓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용기도 어느 정도 갖추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이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선두에 서 있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하려면 현재 나타나는 현상, 사건, 사실들에 대해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져야 됩니다. 본질이란 뭐냐? 에센티아, 라틴어로 에센스라고. 어떤 것이 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성질이에요. 어떤 것을 성립시키는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성질이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 국가적 재앙을 만난, 윤석열 정권을 만난 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본질은 얘가 뭐 어디서 뭐 무슨 저지를 했다, 김건희가 어쨌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으로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게. 그것이 얘네들이 성립하려면, 지금 이 현상이 성립되려면 그것을 성립시키지 않는,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문재인과 조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지 않은 채 떠드는 이야기들은 다 표피적인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뿌리를 캐서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없애버리지 못하고 여기 나뭇가지만 계속 떠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엔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부하가 난 거지. 분노가 생겼어요. 내 강의 시작하면서. 이 준비할 때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하다 보면 분노가 치밀어.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민주화, 교육민주화, 사법민주화, 경제민주화, 오늘은 정치민주화를 하려고 합니다. 또 2시간이 넘게 생겼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넘어갑시다. 주권 재민사상.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 국민주권주의. 반드시 국민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민존 관비 사상을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내가 이 강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12강에서 정치는 국민을 어떻게 착취하는가. 착취하는 민주주의란 가능한가? 불가능하지. 그런데 우리가 착취당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시민들이. 여기에 분노해서 일어나야 된다니까. 시민들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당원들의 의사가 정당에 집결되지 않는 문제가 문제예요. 그래서 공천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바텀 업 어프로치, 상향식 공천이 되도록 반드시 당원 중심 정당이 돼요. 조금 바뀌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 빨리 바꿔야 되고 당원들도 정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당원이 배가 돼서 500만 명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당원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당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시민들의 의사가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독일식이죠.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은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못하냐? 경로 의존성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그냥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시민들이 쪼으면 되는 거예요. 의원들을 쪼으면. 바꾸라고. 담비님, 네. 소장님, 최동석 소장님 강의, 이지방. 네, 감사합니다. 시민의회제도. 시민의회제도는 뒤에서 조금 나오지만 이게 공론장을 만들어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법제화하는 거예요. 그게 국민발언제도거든. 시민의회제도와 국민발언제도를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정치 민주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시민 집단이 정치 집단과 함께 뭘 해야 되느냐?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공론장이에요. 그 공론장이 독일어는 öffentlichkeit를 공론장이라고 하는데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 열려 있어. 내가 항상 내 강의에 열려 있다고 말하잖아요. 열려 있다는 게 뭐야? 누구라도 와서 말해라. 나를 까도 된다. 근데 깔 때 그냥 막 까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까야 돼. 논리적으로. 이치가 맞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그걸 다 받아들여.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거는 왜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공론장이 마련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two-way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강의하는 거라 가끔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0월 6일인가 일요일 날 오후에 그 교보 광화문 교보에서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요.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형식은 지난번 좀 마포에서 했던 강의랑 비슷합니다. 지금은 이 장소를 대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소를 이제 가을철이 돼가지고 다들 서로 장소 빌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출판사 대표가 거기를 빌렸습니다. 10월 6일 날 일요일 날 오후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과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강의만 준비하는 거고 그 행사 주관은 제 커뮤니케이션 자문역하고 그 출판사하고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저는 따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공론화의 길이 우리나라에서 막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자보나 찌라시나 개딸이나 강성 팬덤 이런 것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공론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고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 여론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고 법제화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의회와 국민발언제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패하라고 고사를 지내요. 부패해 주십시오. 부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예요. 부패는. 철저하게 부패는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여론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20세기, 지금 21세기가 됐는데 이분이 29년생이니까 95살인가? 지금 95살이나 됐네. 95세에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살아있는 철학자죠. 칸트의 사상을 잇는 가장 독일이 낳은 위대한 철학자죠. 살아있는. 공론장의 구조변동이라는 이 책은 60년대 쓴 그 교수 자격 논문입니다. 그게 몇 번 이렇게 좀 개정되고 해서 조금 덧붙여지고 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연대와 보충, 대화, 토론, 합의와 상생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할 수 있어야 된다. 구조 변동이 공론장에서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부르주아 계급은 시민 계급이죠. 이 부르주아 계급이 커피하우스와 살롱과 독일로 말하면 로컬 같은 주점 이런 데 모여서 시민들이 토론을 하고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성적 담론이 일어나는 사적 공간이 공적 관심사로 토론할 수 있게 돼서 그게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대중매체가 발달함으로써 공론장이 상업화되고 조작되기도 했습니다.
신문들, 오늘날 조중동 같은 이게 바로 그런 현상이죠. 공론장이 상업화된 거예요. 돈에 의해서 다 끌려다니는 거죠. 복지국가.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대형 유튜버들 이게 거기에 돈이 엄청 나오거든. 거기서 광고도 하지 뭐 하지 뭐 하니까 그 대중매체가 이런 식으로 발달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막 이 몰빵하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엎드려 절하라고 비싼 게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중선동에 녹아나는 거야. 복지국가. 이것은 공론장을 국가가 관리하게 됐어요. 대중문화가 발달함으로써 전문가와 대중이 분리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이성적 비판적 담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지식과 제대로 된 사실체계를 전달하고 학문적 소양을 쌓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